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방명록에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거대한 대한민국의 그 출발점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국 100년 기획인데 이것은 하루 전인 2018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이 그들의 주민에게 내보낸 신년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또 특이한 이야기를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그것도 하겠다가 아니고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 100년이 큰 장애에 부딪혔다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장차 대한민국 그리고 가까운 국가들, 이해 당사국들 이들 사이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차례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 100년과 김정은의 신년사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 건국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정통성을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그 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100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깊은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확고히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야심만만한 기획입니다. 지금 좀 연령대가 낮은 국민들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좀 비논리적인 두 가지 연도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국사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가 건국일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따로 다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혹은 토론 시간에 그럴 때는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그때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청소년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키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대립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립이라든지 또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누구의 해석으로 누구의 주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기록들, 우리의 70년 헌정사를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전의 문제는 감정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학설상의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이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주장,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행정 공부상, 공문서상 처리가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5천만 국민의 과거를, 법적인 기록들을 찾아 올라가 보면 1919년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다른 책을 찾아보든지 또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연을 다른 강연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든지, 그리고 또 불명확한 것들은 앞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정리해 나가기로 하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건국 100년이라고 하는 기획은 그가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아주 특이한 학설을 쫓아가기보다는 헌정사에서 자리 잡힌 그 원칙을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저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9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된다. 그러니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죠. 그것은 국가가 아니고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죠.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그대로 들어와서 그들의 권력이 그대로 이양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1945년 이후에 한반도에 돌아와서 또다시 임시정부를 만들었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주장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표현은 바로잡아야 하겠죠. 2019년이면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6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전문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본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다른 리걸마인드에 관한 도서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일단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 정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군대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전신이 광복군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국군의 날을 좀 경시하고 광복군이 만들어진 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의 조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시진핑 주석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사적지를 보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가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역사인식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자신의 뜻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자.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보다 한참 전인 1919년에 건국되었다. 또 북한은 1948년에 그들의 군대인 인민군이 창설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규군대인 광복군은 그보다 한참 이전에 창설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한국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이 생겼다고 하다 보니 북한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보다 나중에 생긴 불법 집단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정은이 듣게 되면 그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흡수통일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수립이 되었고, 또 그 이유를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그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에 국가를 건설했는데 남의 나라 안에 집을 지은 김정은은 집을 비워줘야 하겠죠. 떠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흡수통일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겠다. 법조문 조금 고쳐서 혹은 역사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변호사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기가 막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역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은 애국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건국 100년 기획,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야말로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고 그때로부터 지금의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동지적 관계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다른 데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 혁명의 동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동지가 북한이 아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조선, 현재의 조선이 아니고 한국, 즉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17년 12월 베이징대에서 연설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항일군사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주 꼬민에도 참여한 김산입니다. 그는 연안에서 항일 군정대학의 교수를 지낸 중국 공산당의 동지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식민 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러한 동지적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내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뉴스도 내보냈습니다. 김산, 본명 장지락. 이 김산은 중국 공산혁명에 참가한 조선인 혁명가로 님 웨일즈의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2017년 12월 15일 프레시안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10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중국의 공산당 혁명을 했던 이 한반도 출신의 그 한반도인은 그들이 다 우리 한국의 선조다. 그래서 중국과 동지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북한의 불쾌감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장지락은 그 김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이고 그 김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지락 자신은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건에서는 김산이라는 이름은 미국 기자가 그저 붙여버린 가명이다. 그러면서 장지락은 중국의 공산당 혁명인 그 장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장정에 참가한 그 조선인으로는 무정과 양림 2명뿐인데 그 중에 무정이라고 하는 사람만
6.25 동란 때 2군 단장으로서 남취임을 했고, 그리고 1951년에 중국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죽더라도 조국에 돌아가서 죽겠다고 하고, 그가 돌아간 조국은 오늘의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평양 교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산이라고 하는 장지락, 그에 관한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김학철이 쓴 그 격정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서전식의 장편소설로서 한마디로 그것은 허구다, 그렇게 말을 했고, 님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 기자인데, 그가 쓴 책 아리랑의 노래, 이것을 중국에서는 백의 동포의 영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객관성이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김산이라는 이 장지락이라는 사람을 어쩌다 트로츠키파의 감투를 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의 노래라는 것은 장지락 본인의 말만 받아 쓴 것이다, 자화자찬식의 그러한 내용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 18일 자주시보라는 매체에서 실은 내용이고,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청와대에 있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체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주시보는 친북 매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그 비판, 적극적인 반박, 이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에 대한 그들의 불만 표시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역사적 흡수통일을 기획한 것이 건국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에 이르러 김정은이 직접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하는 중에 건국 70돌이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 70돌, 물론 북한 건국입니다. 건국 70도를 가리키는 표현은 그 이외에도 이번 신년사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70도를 창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정은은 자기들의 건국 70도를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2018년은 영광스러운 국가 창건 70주년이고
그리고 위대한 인민이 이것을 창대히 기념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70돌이 되는 올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이 먼저 창건된 정규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정규군대, 여기에 대응해서 김정은은 인민군이 정규적 혁명 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먼저 만들어진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정규군대, 즉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 그 국가의 정규군대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도를 대경사로 기념하는 그런 의의 있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2018년에는 북한이 그들의 공화국 창건 70도를 아주 큰 경사, 대경사로 기념하는 어떤 행사를 할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 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3월에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국 100주년 행사는 김정은은 용납할 수 없다. 2019년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로 2018년 동안에 추진되는 모든 관련 행사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의 근거로 헌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개정하라고 요구할까? 그것을 살펴보죠. 먼저 당연히 헌법 전문이 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을 계승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을 삭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건국 100주년의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그 근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1987년 헌법에서 이렇게 채택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남측의 처음 헌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1987년 이전까지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1948년 우리의 건국헌법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헌법의 전문에서는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
현행 헌법 전문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김정은은 현행 헌법의 전문, 방금 소개한 그 내용을 삭제하라 고 요구하는 것이 아마도 그들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삭제나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헌법 제3조를 삭제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같은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법률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방금 소개한 그 헌법 전문 제3조, 제4조 이런 부분을 해당 부분을 삭제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요구와 동일한 그런 주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헌법 개정만이 아니라 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주장을 확실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2018년 9월 9일 북한 건국 70주년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등의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2018년 8월에 건국 70주년 행사를 우리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9월 9일에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형태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북한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를 잃고 북한이 정통 이 한반도의 국가로 되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건국 70주년 행사를 올해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1948년 건국의 7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올해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919년 건국을 기리는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북한 김정은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북한은 올해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도 내년도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으로 따졌을 때 북한에는 국가가 있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인 이 땅에는 국가가 없는 그런 그 역사를 뒤집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100주년 기획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의 정통성 싸움에서 패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할 것은 당연하죠. 두 번째,
김정은 신년사와 외교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나는 한국용이고 또 하나는 세계용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향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당국자 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양측에서, 양측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김정은의 말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이것은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이다. 기회다. 그렇게 했고, 세계에서는 핵 전쟁의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왜 평창 동계올림픽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선택한 그 이유는, 힌트를 주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그것이 시작된 것은 대략 6월 이후, 그리고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은 10월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끈질기게 2017년이 가기 전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내외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그의 청와대는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순진하게, 참으로 선량하게 그대로 밝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패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분을,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상대방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들이 강자일 경우에도.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2017년이 가기 전에 하겠다. 이것을 세워놓고 중국에게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은 중국 방문이라는 것을 미끼로 앞에 흔들면서 마음껏 우리 한국을, 문재인 대통령을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드는 배치한 것이 아니다. 임시 배치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마치 배치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럴 때마다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그 상황을 주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파도의 일렁이면서 균형을 잃고 정신없이 흔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가을이 돼서는 기어이 산불 요구에까지 응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바로 직후에 번복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그때 인도태평양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거부했고 부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죠. 그래서 같이 간 수행원들이 두들겨 맞고 또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두나 사 먹고 나중에는 그것이 다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그러려고 중국 갔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저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겠다고 한번 그것을 정하면 온갖 굴욕을 다 감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세계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을 갔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고 외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동계올림픽 그 유치가 그 손님들을 불러오는 일이 좀 난관에 빠져버려서 그것을 자책하고 스스로 만회하려는 마음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휴전선에서 아주 바짝 붙어있는 평창으로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새해 목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물론 다른 것도 한 2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눈앞에 항상 평창 동계올림픽을 흔들 겁니다. 그것이 대가가 크던 작던 시시때때로 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이용하겠죠. 그 이용하는 행렬에 김정은이 그저 끼어든 것 뿐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거물급이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도 있다. 또 남측 당국자와 만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굴욕을 다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그러한 모습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밝히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가 직업이죠. 대통령은 직업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느 개인의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국민이 그 대통령직을 다음에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밝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미국의 그 전략자산 배치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대략 다들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이죠. 그 전부터 벌써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눈속임이 이미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하는 것이 아니죠. 직후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걸쳐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패럴림픽 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렇게 말귀를 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그것은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앞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뒤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정은을 속이겠다 이런 것이죠.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라. 이런 신년사의 그 뜻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지 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그것은 남북관계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내놓았죠. 결국은 지금은 알겠다고 하고 대화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쪽 대표단이 오게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게 아니다. 미국 거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나중에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작전인 것이죠.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청와대의 그 심사를, 그 심리 상태를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셈들을 각각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들대로 이런 속셈을 가지고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당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 조율이 된 것이다 그렇게 밝혔죠. 김정은의 그 신년사 내용 그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이 김정은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법을 처음 학생들이 법과대학 학생들이 처음 민법을 배울 때 청약과 승낙을 배웁니다. 처음은 아니고 한 3학년쯤 배우겠죠. 이것은 채권법 분야니까.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합시다 하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럽시다 하면은 승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약과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내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없이 내놓은 사람은 청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어본 사람이 청약한 것이죠. 그러면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팔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없이 물건을 보여준 경우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김정은이 한 것은 청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을 한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확인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 속임수가 안 통할 겁니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 그는 아베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만만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면이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체면이 없습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속일 수 없다 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최고 영도자이고 최고 존엄입니다. 그러니 얼마 전 위안부 재협상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본의 아베 총리가 1mm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베 총리니까 1mm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최고 존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김정은이 이야기한 그 신년사의 내용은 0.01mm의 변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보다 훨씬 존엄한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마침표 하나도 뺄 수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지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보낼 것이다. 아마 그도 김정은이 최고 존엄이라고 믿고 신봉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김정은은 청약을 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신년사에 나온 말로 남측에서 흡족할 만한 화답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승낙을 하든 말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화답이 그를 만족하게 하는가 하는데 이르지 않더라도 우리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화답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도권은 김정은에게 있게 됩니다. 그가 마음에 들어야 승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북측의 그러한 이야기를 환영한다고 했는데 안 된 이야기지만 그것은 좀 주제 넘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청와대에게는 조건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미리 이야기를 했죠.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그에게는 핵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와대는 조건 없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서둘러서 1월 1일 당일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이미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 이쪽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북한과 접촉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도 거기에 끼어들었죠. 또 유엔에서도 북한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축구 대회를 남북에서 하지 않고 중국에서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스포츠 교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설이 다가올 텐데 그때 이산가족 상봉도 교섭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할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또 아주 가까운 일로 반드시 논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개성공단 재가동입니다. 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문제는 그때 돈이 오가는가 하는 그것을 떠나서 재가동 그 자체만으로 유엔의 그 합의를 깨는 것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지사는 크루즈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크루즈선이 북측에 그들을 태우러 갈 때 빈 배로 가지 않고 차에 그 배에 뭔가를 실어다 주고 태우고 와서 이들을 돌려보낼 때 다시 배에 무엇인가를 실어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듯이 좀 납득이 되겠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일들이 있고 신년사에서 그러한 청약의 유인을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과도 있었고 그러니 벌써 돈을 주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벌이면서 북측에 돈을 주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때 북에 돈을 주는 것은 식량을 주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2018년 현재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은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그 김정은이 목표로 하는 그 전면 배치를 하고 그래서 세계가 이제는 전쟁밖에는 없다 하는 순간으로 가는 거기에 쓰는 돈을 대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북한과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하고 교섭을 하고 만나주는 대가를 주든지 와주는 대가를 주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 그 모든 일 자체는 한쪽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돈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문재인 대통령을 낚는 미끼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끼를 씀으로 해서 김정은은 어떤 이익을 보는가? 첫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돈이 필요하죠. 올해 안으로 이 ICBM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으려고 하죠. 또 하나는 ICBM이 아직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것은 올해 안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의 시간이 김정은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따라주는 바람에 평화, 대화를 한다고 눈속임을 함으로써 이러한 ICBM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때 속이는 대상은 전 세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설마 김정은이 우리의 친구나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겠죠. 그는 우리 옆에 와서 미소를 지어도 우리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 그것이 더 행복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적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이 파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아주 큰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젖혀두고라도 그러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국제관계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 그가 북한과 하는 이 한반도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그 결단과 그 전쟁의 선택을 한 그 모든 책임을 100% 그 스스로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침략하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동맹을 돕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냥 트럼프가 싸우기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을 해서 알듯이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빼앗기가 아주 쉬워지죠. 적화통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외국 자본도 철수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얻어맞고 좀 모욕을 당하고 하면서도 끝까지 기어코 국빈 방문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이다 보니
목표 하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동맹이 깨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100% 자기 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겠구나. 전쟁을 하기 어려워지겠구나.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 편에 가서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단조로운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세계가 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눈,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김정은의 신년사를 세계에는 그것을 보면서 머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꼬리만 본 것이죠. 세계는 그 머리를 보았기 때문에 핵전쟁의 시기가 앞당겨졌다 하고 세계의 큼직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가 나오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We will see, we will see. 지켜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보겠다는 것일까? 가장 간단히는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겠다는 것은 김정은이야 물론 지켜보겠죠. 그 핵 버튼을 누르면 맞서야 할 테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로서는 더 실감을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너를 지켜보겠어. 이런 뜻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신년사에서 그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평화가 시작이 되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3개월이 남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 전쟁의 시기가 뒤로 늦춰지게 되었고 그래서 또 시간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 김정은이 그 청약의 유인을 하고 우리가 청약을 했지요. 그래서 승낙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의 대표단을 보내고 또 우리 측의 당국자들하고 그 동계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현재 신년사에서 빨리 실전 배치를 하도록 서둘러라 하고 독려했던 그 ICBM 개발, 기타 여러 가지 그 무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평창 동계올림픽 구경하러 옵니까? 다 손 놓고 쉽니까? 그렇지 않죠. 설령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대화가 무난히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 핵을,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성능 개선을 해서 그들이 목표하는 올해 내에 완성시키려는 그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테이블에는 핵단추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한 세계가 핵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에 사람만 보내면 그 핵단추가 고장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꿈으로 김정은이 평창에 사람들을 보내기만 하면 북한에 있는 그 ICBM과 핵무기들이 다 녹슬어버려서 녹아 없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전폭적인 환영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잘못 봤다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미국한테 물어봤다. 미국과 의논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아니니까요. 즉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하라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들 둘이 지금 이 ICBM, 북한이 ICBM 완성을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 95% 됐다고 보죠. 이 완성을 올해 내로 이루어낸 다음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북한이 멈추지 않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언제 쏘고 언제 막을 것인가 하는 건 그들 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관없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놀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구글을 찾아보면 코리아 하면 노스코리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든 지금의 이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김정은에게 ICBM 완성을 할, 그래서 세계의 적이 될, 명실공히 세계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김정은이 ICBM 완성을 하는데 필요한 또 핵무기를 스마트화하는 데 필요한 그 돈을 대주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가 선택하는 정책마다 그가 취하는 외교적인 입장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값을 치르게 되겠죠.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은 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게 별로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의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고 있는 그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실패하면 죽는다고 하더라.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기 눈앞에 핵무기가 와서 있어도 그러한 위협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맞아야만 아픈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을 상대하는 외교 전술은 바로 중국이 잘 보여주었듯이 개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값을 치르게 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만 살펴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은 이미 그 신년사에서 마지막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대로 고조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때에 미국은 평창올림픽에 불참하겠죠.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든 아니면 암묵적인 의사를 보여주던 어쨌든 불참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참한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는 신호로 읽힐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불참할 것이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불참할 겁니다. EU도 불참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의 손을 잡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해도 피하고 싶었던 전쟁마저 빨리 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때에도 그랬죠. 걸핏하면 버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아마 이제는 버림받는데 이골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은 어차피 적국이고 적이고 남한은 동맹이 아니고 동맹으로서 믿을 가치도 없고 그러니 전쟁은 훨씬 더 쉽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전쟁하자고 외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신년사의 내용이. 그러면 이런 배신자, 사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뿐입니다. 경제 제재를 잔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국제법상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죠. 그때 한국은 북한과 같은 악의 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맹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가장 빨리
연초부터 시작이 되는 이 한미 FTA 협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이 담당자들은 12월 말에 벌써 배부른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태도를 보건대 전면 개정은 아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미국도 별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뭐 어쩌겠어 하면서 김정은의 구미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그 철학, 그것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만 걱정을 합니다.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정작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이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 사람이라 이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하면 도서 해적판이라든지 불법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재산권,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IT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래서 아주 값나가는 분야에서 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너무 싸게 쓰고 있다. 그래서 불균형하다. 불공평하다. 미국이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로 거의 그 파산 단계까지 넘어가는 피해를 보는 것이 속출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미 언론에서 지적을 했듯이 부분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전면 개정의 형식인, 전면 개정의 실질을 지닌 부분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지금 이 FTA, 한미 FTA의 그 체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전면 개정도 가능하고, 또 일정한 요건을 요구받아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폐기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기도 하고, 안심이라기보다는 크게 한 방 맞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북한의 김정은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이 되었고 그야말로 지뢰밭 한가운데 이미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빠지는 출구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어떻게 살아서 빠져나올 것인가. 죽음이라도 면할 것인가. 이번에 제대로 못해서 경제가 기울게 되면 국내에서 강력한 저항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한국 내에서 소요 사태까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새 벽두부터 이게 웬 그 달콤한 소식인가 하고 넙죽 받아든 북측의 그 신년사, 그것으로 참 많은 일이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게 되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만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의논이 분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했던 북한의 그 건국 70년이라고 하는 정통성 싸움에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온다는 것과 북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의 그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놓친 청와대의 실책,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